여수1번입니다. 2024년 6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막차를 탑승할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막차는 떠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할까 합니다. TQQ, XXL, 엔비디아의 대응법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TQQ 74불, XXL 55불에 마감하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가 탑승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6% 떨어졌다가 다시 6%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포야 살 수 있어야지만 수익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yes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지금 안정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다면 주식에도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계속 조건 속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라면 앞으로도 주식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엔비디아는 폭락론자들에게 시원한 한 방을 먹였습니다.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닌 비싸다는 이유로 억가를 당했는데요. 저처럼 매수할 사람은 많습니다. 좀 더 빠졌으면 더 많은 비중을 매수하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매수를 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연례 주주총회가 지금 엔비디아가 24년 연례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왕은 지금 엄청난 기세를 가지고 있고 자신이 있다라고 계속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렇게 쿠다의 생태계 안에 모든 걸 가져다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이렇게 지금 반도체도 만들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앱 그리고 쿠다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연결하게끔 만드는 게 지금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애플도 애플만의 생태가 있었죠. 그것처럼 엔비디아도 엔비디아만의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계속 신제품을 가장 먼저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 AMD도 좋지만 격차를 더 벌리고 있어서 저는 1위 기업인 엔비디아를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인 수입이 계속 23년에서 24년에 지금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그로스 마진 또한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72.7% 엄청난 그로스 마진입니다. EPS도 지금 1.74에서 11.93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뛰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입도 60.9빌리언이고요. 그로스 마진 72.7%, 오퍼레이팅 인컴이 지금 영업 수익률이 약 33빌리언입니다. 그리고 주당 수익은 보셨다시피 11.93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에도 이런 기업이 있다면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젠슨 황이 주가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입니다. 9,346만 3,791주입니다. 그래서 1위의 랭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젠슨 황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매도를 약간씩 하겠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젠슨 황이 지금 계속돼서 컨퍼런스나 이런 발표에 나오면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더 좋은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엔비디아하고 그리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을 지금 비교해낸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를 100불을 투자했다라면 24년도 1월 28일 날 보면은 1536달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약 4,500달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3배가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100불을 가지고 있었다면 4,500불 정도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지수는 다우가 어제 상승했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나스닥은 떨어졌다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S&P 500도 약간 어제 하락했지만 다시 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러셀은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그저께만 해도 6%가량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6%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방향을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저는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강한 하락 후에 다시 강한 상승이 있다면 오늘도 상승 랠리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물론 예측하면 안 되는데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P도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P가 76이었는데 69로 갔고요. 다시 73으로 현재 P가 지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P를 좀 보시면 36이어서 어제 32로 갔다가 다시 34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더 상승을 하면서 P는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미래적인 P를 보시면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엔비디아를 당분간 계속 좀 모아갈 생각입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 상승 랠리가 가능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탐욕 단계까지 아주 많은 룸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올라갈 가능성,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올라갈 가능성들, 버블은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시 극도의 공포의 구간에 간다면 이때부터 다시 좀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콜 옵션에 보시면 지금 극도의 지금 탐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수 심리가 그만큼 많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가 좀 다른 관점이죠. 그래서 비중을 아주 많이 늘리기에는 좀 위험한 구간이지만 전체적으로 어제같이 반도체 섹터가 좀 무너졌을 때는 전체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빠진 종목들은 한번 들어가 볼만 하다 해서 저는 어제 들어갔었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거 이렇게 좀 빠진 종목들은 그래도 들어가 볼만 하다. 하지만 전체 지수를 가지고 비중을 아주 많이 늘리기에는 약간 위험 부담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스닥백을 보시겠습니다. 나스닥백은 19,360일 정도를 터치해주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여기도 터치를 하지 않고 바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 조정이 아주 짧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짧게 끝나고 다시 상승하고 이렇게 짧게 조정이 있고 상승하고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이렇게 한 달 동안 조정이 온다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짧게 조정이 오면 비중 확대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치고 올라갈 때는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그래도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S&P 500도 뭐 찬스를 거의 주지 않는 거죠, 지금. 그럼 뭐 10일 정도, 11선 정도만 터치하고 올라가 버리는 건데, 그래도 밑에까지 5,376 정도까지는 와야 그래도 매수 찬스로 잡아가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살짝 이렇게만 조정의 기회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존스는 힘을 좀 쓰나 싶었는데 다시 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밑으로 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분할 매수를 할 의미의 보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떨어지면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은 지켜보면서 다우가 어떻게 가는지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스닥도 지금부터 뭐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건 좋겠지만 비중을 확 늘리기에는 좀 위험한 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RSI가 높고 바로 떨어지고 다시 이 구간을 좀 이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 구간들을 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킥도 지금 뭐 71불 때는 와야 그래도 매수 한번 해보고 66불이면 좀 괜찮은 자리라고 말씀이 드렸는데요. 거의 뭐 기회를 주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의 조정만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올라갈 가능성도 좀 많이 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속술은 52불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저점에 뭐 접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시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 엔비디아가 지금 상승을 해준다면 속술 전체를 반도체 전체를 끌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그리고 오늘 연례 주주총회가 있죠.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내일 아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속수를 좀 추가 매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딱 한번 115불 81센트 밑으로 살짝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6월 25일 날에. 근데 근처에 매수하신 분도 있겠고 아닌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예측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리고 저는 살짝 높은 구간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부근 115불, 116불, 117불 이 정도면 저는 항상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오면 매수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매수하기 괜찮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매수하기에 조금 더 밑으로 좀 내려와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비중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67불 이하로 내려갔었죠. 그래서 어제 그래프 상에도 그러니까 충분히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셨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매수했죠. 엔비디아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뭐 쭉 올라갈지 한 번 더 이렇게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젠순왕은 상당히 발표를 잘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거의 다 어떤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발표에 있어서 조금 더 실망을 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는 6월 24일 그리고 25일 139불, 140불 대가 있었죠. 그때 매수를 좀 했습니다. 유튜브나 뭐 제 블로그에도 많이 남겨놨었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은 매수하셨을 것 같고요. 저는 약 20% 비중 10% 했고요. 오늘도 한 10% 정도 분할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비중을 가지고 이번에 MU의 실적을 지켜볼까 합니다. 물론 실적이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제 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30% 정도 비중을 가지고 MU를 투자했기 때문에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도 좀 잘 나와서 좀 앞으로 MU가 좀 더 발전한다. 그리고 AI와 우리가 연관이 많이 있다.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면 MU도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BNK는 지금 은행 섹터가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약간 빠졌지만 앞으로 저는 괜찮을 수 있다고 보고요. 27.95불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 뭐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도하실 분은 좀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근데 뭐 저는 좀 더 들고 가서 앞으로 조금 더 방향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주가 뭐 떨어질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를 어제 매수하신 분들 뭐 하루 만에 13.7% 약 10% 이상은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빠른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여수일번에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